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범죄심리학계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경기대학교 이수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적한 해남의 시골 마을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중앙선까지 침범해서 들이받아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늘 사건 현장에는 단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건 현장부터 다녀오시죠. 한 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경찰을 몰던 여성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별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의 단서를 통해서 비극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 공개합니다. 바로 3중 추돌입니다. 단순한 교통사고였던 걸까요? 그런데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건 단서부터 첫 번째 단서 3중 추돌부터 함께 보시죠. 지난 5월 19일 한적한 해남의 왕복 2차선 도로였다는 거예요. 갑자기 A씨가 중앙선을 넘어서 경찰을 추돌합니다. 마주오는 뒷차량과 재충돌하고요. 결국 저 자주색 붉은 경차 운전자 B씨 여성 운전자가 사망을 합니다. 나머지는 중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중앙선을 넘은 SUV의 운전자 A씨와 사망한 경차 운전자 B씨가 23년 된 부부 사이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수영 교수님, 끔찍한 충돌 사망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23년 된 부부 사이였다라는 게, 즉 남편이 몰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아내가 몰던 경찰을 들이받았다는 건데, 아니 남편이 어쩌다가 이렇게 들이받은 걸까요? 충격받았겠어요? 글쎄, 일단은 남편의 얘기는 몰랐다. 아내인 줄도 몰랐고 아내가 모는 차량인 줄도 몰랐고 아내의 차량 색깔은 애당초에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다 보니까 예. 초기에는 그야말로 뭐 2차선이고 또 도로가 좁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있을 수 있는 사고라고 아마도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비극적인 사고다. 네, 너무 안타까운 우연에 의한 이런 이제 사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됐고 이게 이제 사건이 5월 19일 날 일어나서 얼마 전에 이제 송치가 되다 보니까 거의 한 3주 이상 이제 조사를 철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우연히, 아내의 차량인 줄도 모르고 사고가 나가지고 결국은 그 아내의 차량 뒤를 따르던 차까지 거의 많은 이제 그 승객들이 중상을 입은 그리고는 아내는 사망을 결국은 했습니다. 그런 불행한 사건인 줄 알았던 거죠. 자, 과연 남편도 몰랐고 아내도 몰랐던 우연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였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단서는 바로 출퇴근길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단순한 교통사고? 실수였다? 일단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부터 보실까요? 남편 51세 남편이고요. 사고 발생 도로, 그 도로는 평소 아내가 매일같이 이용하던 출퇴근길이었다. 도로의 특성을 남편이 알았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남편은 하지만 경찰에 내 아내 차량 색깔도 몰랐다. 내가 왜 아내를 살해하겠느냐? 라고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중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네. 남편은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아내 차량 색깔도 몰랐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네.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아내의 평소 출퇴근길이었다. 이것도 모를 수가 있을까요? 글쎄, 모르기가 무지하게 어렵겠죠. 예. 네, 이 도로는 굉장히 이제 인정이 드문 도로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정도 지역에서 출근길, 퇴근길이라고 하면 부부 간에는 어느 길로 어떻게 다니는지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사고가 난 시점은 저녁 6시 10분. 그러니까 퇴근을 하자마자 귀가를 하던 바로 그 길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동선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이런 사고가 퇴근길에 일어나는 것을 좀 예상하기 어려운
짝사랑하는 이제 부부라는 전제를 해놨을 때는 좀 의심스럽기 짝이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발견한 한 뭐 서너 가지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단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단서는 지금 이 도로가 50km가 속도 제한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은 거의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다는 겁니다. 그거부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그러면 충돌을 하려면 100km로 달리다가 상대방 한 50km 정도로 달려오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내의 차량을 몰랐다 손 치더라도 브레이크에 스키드 마크라는 게 이제 길에 끼익 하면서 발생하는 타이어 자국. 그렇죠. 타이어가 이제 다르면서 발생하는 그 타이어 자국이 있어야 됐는데 문제는 타이어 자국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100km가 넘는 속도로 그대로 와서 달려들어서 상대방 50km로 달리던 아주 경찰을 들이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바로 세 번째 단서가 말씀 주신 스키드 마크입니다. 시야는 사고 시각 오후 6시경 중앙선 구분이 가능했다. 급과속 100km 말씀하셨던 스키드 마크가 결정적으로 없었다. 경찰은 남편의 살인 혐의를 적용한다라는 건데 교수님 해결되지 않은 의문은 만일 경찰의 결정대로 남편이 마음을 먹고 아내를 살해하기로 했다라면 이혼 소송 중에 살해를 했다라는 게 되는데 네. 대체 부부관계가 어땠길래 남편이 살해까지 결심한 겁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단서들 끝에 이제 아내의 차량 모습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현장에 도착한 119 대원에게 아내가 살아있냐고 남편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는 모른다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 차가 아내 차량이라고 그 운전자의 이제 어떤 안전 여부를 물어봤느냐, 생사 여부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 두 부부 관계를 캐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 두 부부는 이미 폭력이 아주 꽤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혼 소송 중이었다고 해요. 소송은 한 3개월여를 이제 끌면서 소송 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것이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 이제 아내에 대하여 해코지를 하려는 행위가 아니었겠느냐 하면서 이제 주변 탐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물론 이 사건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경찰의 판단이 맞을지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결론 나면 역시 이수린 교수님 모시고 다시 사파남에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